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과 어, 상승을 하는 종목들의 특성, 그리고 그 상승이 시작되는 종목들의 눌림목 구간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검색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 와이어리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전 고점을 이제 완전히 뚫어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만색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고점을 만든 자리를 장대 양봉이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해주는 캔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면서 금요일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 62평선, 그리고 122평선, 그리고 222평선. 자, 이게 정배열이든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캔들의 모양이, 캔들의 위치가 이 60, 120, 222평선의 그 덩어리에 처음으로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 이런 자리는 그동안 기간과 가격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거나, 혹은 상승하고 있다가 옆으로 좀 더 횡보해서 다시 또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은데요. 차트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돌파할 때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목 때 우리가 매수를 또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차트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2평선이고요. 이게 222평선입니다. 그리고 222평선, 122평선, 222평선, 62평선. 자,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제 5G 관련주의 대장주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강하게 오르다가 이런 초록색 박스를 만들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데요. 그 가중에 이 중장기 이평선에 이 덩어리들을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어디인가 했을 때 이 11선과 이 21선 사이에서는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그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만한 자리는 바로 이런 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60, 120, 220선을 깔고 긴 매물대를 돌파해서 나오는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강하게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첫 번째 눌림목이 어디쯤인가 보니까요. 자, 여기죠. 여기가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11 이평선에서는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매물대 돌파, 긴 매물대 돌파, 그리고 60, 120, 222평선을 아래로 깔는 그런 자리가 매수의 어떤 좋은 자리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평선들은 때로는 그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후행성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그 이평선들이 그 우리가 올라갈 때, 캔들이 올라갈 때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인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이 위에 있을 때가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반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중장기 이평선을 깔고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강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또 같이 아침에 나눈 이야기를 좀 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다나와 이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 최근에 나오는 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이 빨간색 상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 거래 대금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큰 거래 대금을 계속 만들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22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62평선. 자, 이 자리를 강하게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전에는 이 역회된 숄더죠. 계속 붙이면서 못 올라가다가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 대금 터지면서 돌파하고 난 뒤에는 이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나오는 11선과 21선 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 한 80%, 많게는 90%도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으로 좀 더 행보했다면은 21선 아래 그리고 이 24,000을 지지하는 20선 정도 터치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매수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분할로 들어가자라는 내용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그 차트를 보아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런 중장기 60, 120, 220을 밑에 깔고 처음으로 돌파하고 난 뒤에 20선까지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20선도 깨고 옆으로 행보한다면 좀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약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도 많은데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자, 지금 이 다나와 종목은 현재 그 이전에 계속 저항을 만들어줬던 이 빨간색 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 월요일장은 아마 한번 올리고 난 뒤에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밟고 이전 고점인 이 27,000원 정도 자리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강하게 가는 친구들 어떤 종목이 있는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화이브라더스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카톡방에서 이 파란 박스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매물대를 계속 소화해내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두터운 악성 매물을 올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거기 매물대를 계속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화해내는 그 층이 얇아지면서 돌파가 나오는데 보면 희한하게 이 매물대 이 자리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나오죠. 종가상. 그러면 이 자리는 돌파가 나온 이 자리는 어, 종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220 그리고 120, 62평선을 돌파하면서 이 또 긴 매물대를 장대 양봉 혹은 어떤 특정한 양봉으로 꽉 찬 양봉으로 이제 딱 돌파해내는 자리. 그리고 난 뒤에 이 친구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죠. 1차 상승 이후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자, 11선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한 2, 3일 정도 만약에 했다면은 횡보를 했다면 여기서 반등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5일선 타고 이 캔들의 위를 올려내는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2차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제 긴 매물대를 갓 돌파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리스크를 감소하는 매매를 저는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화이브라더스 아까 이야기한 거 이제 자세하게 나왔죠. 2685원이 그동안 저항의 매물대인데 그거를 60, 120, 222평선의 덩어리를 돌파하는가 동시에 그 자리도 돌파가 나왔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명문제약 한번 볼까요? 자, 유상 증저로 인해서 이 종목도 좀 중간에 좀 훅 눌렸죠. 갭 하락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차트의 기술적인 그 반등의 자리는 한번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자, 노란색으로 긴 기간 동안 저항이 나오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박스 하단에서 60선, 120선, 220선 이 덩어리가 길게 횡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렴의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늘 저항이 되었던 매물벽입니다. 콘크리트 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바닥에서 두드리고 하다가 돌파가 나온 캔들이 나오죠. 돌파가 나온 캔들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눌렸다가 이 11 이평선 여 자리를 60, 120, 220 이평선을 지지를 받는 11선을 터치하는 자리에서는 자,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전에 큰 그 강한 콘크리트 천장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분할로 뭐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돌파 이후에 11 이평선을 눌러주는 21 이평선 이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은 이제 그 코땡땡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상증자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는데 자, 코땡땡 관련주가 최근에 좀 안 좋죠. 이제 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치료제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임상이 되고 그게 곧 시판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것보단 이제 시작되는 테마를 고르는 게 더 낫겠죠. 아까 다나와 같은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자, KPS의 어떤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노와이어리스처럼 계속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근데 더 좋은 자리는 이런 파란색, 초록색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매수하는 이런 자리가 훨씬 더 낫겠죠.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검색식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전략 편집. 자, 이거를 전부 다 초기화 시키고요. 자, 그러면 60, 120, 220 이평선을 밑에 깔았던 내가 지금 현재 깔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제외. 자, 좀 말이 안 되는 종목도 다 제외할게요. 자, 증거금 100% 정도는 뭐 제외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거래대금 범위가 평균 거래대금 범위가 5일 평균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의 캔들이 자, 무엇이 배열입니다. 자, 한 1일선의 캔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종가를 말하는 거죠. 종가가 현재 60일보다 정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정배열이 되고 또 한번 연속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 볼게요. 60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나의 자리가 120선 위에 있어야 되고 조건 추가. 그리고 현재 내가 위치한 자리가 220선도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개수가 결과물이 278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오르고 난 뒤에 눌림목을 찾는 거잖아요. 11선 터치나 혹은 11선 아래인데 그래도 21선 위에는 있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종목 이평선 찾을 때는 자, 이동평균 선을 3개를 골라 가지고요. 자, 배열을 누르는데 지금 현재 1일선 지금 현재 나의 캔들의 위치가 11선 아래에 있고 그리고 21선 위에 있는 중간 위치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49개가 정도 나오죠. 자, 검색 결과를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이제 갓 돌파한 자리, 이미 예전에 그 60, 120, 220 돌파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격도를 벌리고 올라간 종목들은 아무래도 반등할 때 있어서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또 한번 눌림목이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상승 추세가 2파, 3파 끝나고 다시 이제 하락의 추세로 접어들 때 그때 사면은 또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가상 4월 10일자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수를 했다면은 뭐 이렇게 수익률이 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코스피 코스닥은 급등한 자리잖아요.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이 주가도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 급등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종목들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2월 17일. 자, 코스피 코스닥이 큰 변동성이 없이 움직이던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진 자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가를 좀 찾고 싶은데 계속 급락이나 혹은 하락을 하는 지수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자리죠.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파란색이 대충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6%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러는 동안 이 검색되어진 이 아까 말한 그 검색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쳐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찾아낸 종목 보면 파미셀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잘 날라갔던 이런 코땡땡 관련주죠. 14일자에 걸린 내용들 볼까요? 마찬가지 뭐 이런 종목들이 보이죠. 자, 15일자쯤 10 며칠이죠? 한 17일자쯤 볼까요? 18일자. 이때도 부강약품이라든지 미코가 그 돌파 이후에 중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눌림목 20일자에 한번 검색해도 SN테크라든지 뭐 EDGC라든지 이런 종목이 그 눌림목에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60, 120, 220 평선 그리고 오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나온 눌림목 11선과 20일 이평선 이 언저리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강하게 치어 오르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강한 테마에 엮였다. 예를 들어 수소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엮였다면 1차 상승, 2차 상승을 만드는 시작점을 우리가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하신다면 상승이 이제 곧 시장하는 강한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